여드름인 줄 알고 짰는데 그게 사실 여드름이 아니라 모낭염일 수도 있습니다.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치료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심지어 병원에서도 종종 구별을 어려워할 만큼 헷갈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드름과 모낭염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제가 실제로 효과봤던 홈케어와 관리법까지 소개해드릴게요. 모낭염과 여드름의 차이는 피지의 유무입니다. 여드름은 모공 안에 피지가 쌓여서 생기는 겁니다. 모공이 노폐물, 화장품 등으로 막혀서 피지가 배출이 되지 못할 때 생기게 되는 건데요. 반대로 모낭염은 피지가 아니라 세균 감염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여드름과 모낭염은 압출했을 때 차이가 있어요. 여드름은 짜면 뽁 하고 튀어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일반 여드름일 경우에는 피지 덩어리가 나오는데요. 모낭염은 그냥 피나 고름, 묽은 그 액체가 주르륵 하고 흘러내려요. 만졌을 때 느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드름은 안에 피지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딱딱하고 단단하게 느껴지면서 좀 아픈 그 통증이 느껴지거든요. 반면에 모낭염은 건드리면 톡 하고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아프기보다는 간지러워요. 모낭염은 만졌을 때뿐만 아니라 이게 나기 시작할 때도 되게 간지러우니까요. 혹시 요즘 여드름이 자꾸 나는데 얼굴이 가려우시다면 모낭염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잘 모르시겠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셔야 돼요. 여드름이라면요, 얼굴 전체에 피지량이 증가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좁쌀도 같이 올라왔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거나 체온이 많이 상승하는 여름이라거나 오일리한 화장품을 사용했거나 화장을 너무 두껍게 했다거나 그럴 때면 여드름일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모낭염은요, 비위생적인 상황일 때 많이 생기게 됩니다. 소독이 안 된 면도기를 사용하거나 지저분한 손으로 얼굴을 막 만지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세균 감염에 취약한 상황이었을 때 모낭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모낭염이 되게 심하게 왔을 때가 코로나 시기였어요. 그때 화장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발레 수업을 들었어요. 화장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거기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오는 그 입김까지 안에 습기가 얼마나 많이 찼겠어요. 세균이 생기기 좋은 환경이 되면서 모낭염까지 오게 됐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인데 여드름이 생기셨다면 모낭염일 확률이 높습니다. 피부가 민감한 상태에서는 스킨케어 개수를 줄이고 항염, 수분 중심으로 스킨케어를 해주셔야 됩니다. 피부가 민감할수록 스킨케어 단계가 많으면 피부가 자극이 돼서 여드름이 더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를 줄이고 꼭 필요한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만 쓰셔야 돼요. 저희는 딱 4가지의 제품만 써줄 거예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요, 바로 이 제품인데요. 얼굴의 피지를 없애줌과 동시에 항염, 진정에도 효과가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항염에 엄청 신경을 썼어요. 티트리 오일에 티트리 토너, 티트리가 들어간 화장품들은 다 썼었어요. 근데 티트리가 얼굴 진정에 좋으면서도 가끔 자극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티트리 오일을 썼을 때 화농성 여드름이 나면 그 위에 올리면 진정이 된다고 해서 그 위에 올려줬더니 오히려 더 자극이 가서 여드름이 한동안 안 없어지고 좀 상처가 남더라고요. 근데도 이 제품은 정말 순해요. 순하게 각질과 피지를 제거해주면서도 내 얼굴 진정까지 시켜주거든요. 모낭염이 피지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지만 피지가 있을 경우에 이 모낭염이 더 잘 퍼져요. 모낭염에 생긴 그 세균들이 피지를 먹이로 활동을 하거든요. 피지랑 유분기를 제거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이 제품을 쓰시면 각질뿐만 아니라 피지 제거까지 되니까요. 이 모낭염에는 특화되어 있는 제품인 거죠. 여드름이 나 있으면 되게 오돌토돌하고 막 만지면 아프고, 근데 이 제품을 딱 쓰면 얘네가 뭔가 케어를 받는 느낌? 뭐 블랙헤드나 좁쌀 같은 것도 싹 좀 진정이 되면서 각질도 싹 없어지면서 이 제품을 쓰는 동안은 제 얼굴이 되게 보들보들하면서 여드름도 진정이 잘 됐어요. 지금 이 이후로도 계속 소개를 시켜드릴 테지만 이 제품만은 정말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또 아까워서 얘를 얼굴에다 끼얹고 제 몸에도 끼얹을 정도로 너무 좋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면 저희는 이제 토너를 발라줄 차례인데요. 토너는 정말 수분감만 채워줄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해 줄 거예요. 제가 수부지다 보니까 속건조에도 되게 예민하거든요. 수분 토너도 정말 여러 가지 써봤어요. 그 중에서 정말 속건조를 잘 채워준다 싶었던 건 요거예요. 요 제품은 딱 쓰고 나시면 수분이 겉도는 느낌이 아니라 속까지 딱 차오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얘는 패드인데도 불구하고 순면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부드러워요. 도톰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얼굴에 자극도 덜 가고, 이 통 자체에 토너 양도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 패드가 두꺼우니까 토너를 정말 듬뿍 흡수하고 있어요. 제가 늘 패드를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얘는 정말 순하고 부드러워서 얼굴에 자극감 걱정 없이 쓰실 수 있어요. 그래도 닥톤은 하지 마시고 이 패드를 얼굴에 올려둬서 팩처럼 쓰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세럼입니다. 세럼은 노니 앰플을 써줄 거예요. 이 노니라는 열매의 성분 자체가 항염, 염증 수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걸 썼을 때 깜짝 놀랐던 게, 사실 전 처음에 이 앰플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너무 강하게 광고를 하면 오히려 저는 신뢰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쓰다가 제 동기 언니가 추천을 해줘서 한번 써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를 쓰고 나서 다음날 진정이 되는 게 확 느껴졌어요. 다른 걸 썼을 때는 전혀 진정이 안 됐는데 얘를 쓰고 나니까 다음날에 바로 이 여드름이 가라앉는 게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여드름 때문에 고생 중이시라면 이 앰플 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크림입니다. 크림은 또 역시 수분으로 마무리를 시켜줄 거예요. 수분 크림은 브링그린 제품인데요. 유분기도 전혀 없고요. 내 얼굴에 가볍게 얹어지면서도 수분감이 가득 올라오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여름철에 쓰기 좋은 게요. 이걸 쓰면 얼굴에 쿨링감이 확 느껴지거든요. 얼굴에 열감이 올라갈수록 피지가 분비가 더 잘 되잖아요. 피지 분비량을 조절하려면 피부의 열감도 낮춰주셔야 돼요. 이 제품으로 내 피부에 수분도 채우고 열감도 낮추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패치도 정말 많이 써봤거든요. 뭐 여드름이 나기 전에 붙이는 패치, 여드름이 올라올 때 붙이는 패치, 짜고 난 후에 붙이는 패치, 그리고 니들 패치, 흉터를 없애주는 패치까지 시중에 나와 있는 패치란 패치는 다 써봤어요. 그런데 제가 정착한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게 가장 효과가 좋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몇 개를 지금 다 쟁여놨거든요. 특히나 제가 효과를 보는 거는 짜고 난 후가 아니라 짜기 전 여드름이에요. 보통 짜기 전에 붙이면 그렇게 뭐 진정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너무 두꺼워서 티나고 잘 붙이고 다니지 못하는데요. 얘는 붙이면 정말 진정이 돼요. 얘는 진정시켜줌과 더불어서 노란 피지가 올라와 있는 그 화농성 여드름까지도요. 얘를 붙이잖아요. 그럼 다음날 짜낼 필요도 없어요. 얘를 떼면서 거기에 피지 덩어리가 딱 붙여져서 나와요. 그럼 흉터도 안 남고 피지 제거도 확실하게 돼요. 이렇게 제거해주고 나면 짜고 난 후에 붙이는 패치를 딱 붙여주시면 돼요. 그럼 흉터 관리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패치를 쓰실 거면 해서린 패치 꼭 써보시길 바래요. 제가 모낭염이 왔을 때 무슨 오기였는지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그렇게 병원에 가라고 저한테 말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보기에도 너무 심각하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근데 저는 병원을 가기가 싫더라고요. 집에서 홈케어로만 해결을 하고 싶었어요. 유튜브에 있는 각종 여드름 영상들을 다 찾아보면서 거기서 추천하는 제품들, 뭐 토너, 세럼, 크림, 뭐 별의별 성분들, 또 약국템들까지 다 써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효과를 봤던 제품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항염, 진정에 효과가 되는 딱 요 세 제품들이었어요. 이거는 정말 찐 추천템이니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모낭염 관리의 핵심은 세균을 없애는 겁니다. 모낭염은 피지 때문이 아니라 세균 감염 때문에 이뤄지는 거다 보니까요. 세균을 없애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치료를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약국템이랑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쓸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약국템은 에스로반 연고인데요. 이게 항생제 연고예요. 이 모낭염이 올라왔을 때 그 위에 발라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문질러서 바르지 마시고 면봉에 짜서 그 위에 톡톡 얹어두기 만 하시면 돼요. 근데 효과가 좋은 만큼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제품을 사용하실 때는 최대 10일 정도로만 써주셔야 돼요. 그 이상 가버리면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서 이 효과가 더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모낭염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는 꾸준히 바르셔야 되는 거예요. 바르시다 보면은 진정되는 게 바로바로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다 나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치만 다 나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숨어있는 세균이 있을지 모르니까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더 발라주셔야 돼요. 중간에 뚝 끊어버리시면 내성이 생기셔서 그 이상으로는 이제 듣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멈추지 마시고 꼭 끝까지 발라주시길 권장드려요. 추천드리는 제품은 크레오신티 외용액입니다. 자, 생긴 건 톡톡이라고 아는 클리어틴이랑 똑같이 생겼죠. 그치만 클리어틴과는 전혀 다릅니다. 모낭염 영상을 보시면 이 클리어틴을 추천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클리어틴과 크레오신티는 완전히 다른 제품이고요. 모낭염에는 크레오신티가 더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클리어틴은요, 안에 살리신산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렇다 보니 내 피부의 각질을 제거해주고 피지를 제거해줍니다. 좁쌀 여드름이 나신 분들이라면 효과를 보실 거예요. 크레오신티에는요, 에스로반 연고와 마찬가지로 항생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모낭염이 났을 때 더 도움이 되겠죠. 모낭염이 나신 분들이라면 흔히 알고 계신 클리어틴이 아니라 크레오신티를 바르셔야 됩니다. 대신 이 크레오신티는 병원에서만 처방받을 수 있으니까요. 병원에 가셔서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모낭염은요, 압출을 하지 않고 위생이랑 면역 관리가 핵심입니다. 모낭염은 압출을 하게 되면 압출 시에 나오는 고름과 피가 피부 주변에 묻으면서 세균이 옮겨가요. 그러면서 모낭염이 번지게 됩니다. 저도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압출을 하기 위해서 란셋까지 사면서 이렇게 압출을 해봤었어요. 근데 모낭염은 모공 구멍 자체가 없기 때문에 란셋으로 그 구멍을 열어줄 수도 없고요. 그냥 터지기만 해서 모공 주변으로 번지기만 해요. 그때 억지로 압출을 하려다가 지금도 여기에 흉터랑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위는 아직도 예민해서 쉽게 자극을 받고 좁쌀 여드름이 쉽게 올라오거든요.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게 집에서는 절대 모낭염을 압출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생활 습관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소독이 안 된 면도기를 사용한다든지 손을 씻지 않고 얼굴에 손을 댄다든지 이불이나 베개 등을 자주 빨지 않는다든지 그런 생활 습관들을 고치셔야 해요. 자세한 내용은요,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영상에 있으니까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모낭염은 피지가 아니라 세균 감염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세균을 없애는 게 핵심이에요. 스킨케어 단계는 줄이시고 항염, 수분 위주의 스킨케어를 해주셔야 하고요. 약국템, 항생제가 들어있는 성분을 써줘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건 집에서의 위생관리인데요. 내 얼굴에 있는 염증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집에 있는 먼지들 그리고 손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요. 내 면역력 관리도 중요한데요. 잠은 충분히 주무셔야 되고 12시 이전에는 꼭 주무시고 운동도 일주일에 3번은 꼭 해주셔야 돼요. 물도 자주 마시면서 모낭염이 심해지지 않도록 면역력 관리도 추가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모낭염이 왔을 때는 피부 때문에 밖에 나가기도 싫고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특히 거울 보는 게 진짜 너무 싫었어요. 제 피부 때문에 사진 찍는 게 그때 당시 너무 싫어서 그때 찍은 사진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모낭염이나 화농성 여드름, 좁쌀 여드름 나신 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니까요. 그분들을 위해서 더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 또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